명상을 한참 할 때 어떤 일을 계기로 정말 다 내려놓은 듯이 마음이 편해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두세 달 정도를 아침마다 눈 뜰 때 모든 게 감사하고 숨들고 세상이 아름답고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또 겪었어요. 이건 무의식에 정화돼야 할 것들이 또 올라오는 과정일까요? 이런 식의 과정을 겪기도 하나요? 네. 거의 100명 중에 99 명이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이에요. 제가 제 지인 중에 지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명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 하고 권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만나면 경과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졌대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졌대요. 그러고선 이제 한 달 됐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뭔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없대요. 더 이상 뭐 그렇게 편안한 마음도 안 들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이제 자기 엄마, 친엄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뭘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그렇게 증오감이 심했는데 어느 날 엄마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이 나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고 가슴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후련해졌대요. 제가 그래요 항상.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거기서 더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대부분 멈춰요. 왜냐면 엄마에 대한 눈 뭔가에 대한 눈물을 막 흘렸어. 아 사실은 내가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날 되게 사랑했던 거구나.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에 대한 증오감만 갖고 있었는데 내 안에 엄마에 대한 사랑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사랑과 증오가 둘 다 내 마음에 있었는데 증오만 있다고 내가 요걸 붙잡고 요게 이제 요걸 키웠었는데 '사랑도 있구나.'를 안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안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사랑을 느낀 그 뭔가 클라이맥스적인 감정을 막 느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몇십 년 동안 더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힘이 세요. 얘가 잠깐 드러났지만 얘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다시 증오의 감정이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때는 더 괴로워요. 끝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건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해요. 고마웠다. 증오했다. 감사했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막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소위 미친년 돼요 정말. '내가 미쳤나?' 이런 순간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과정 중에 알아차림하고 허용하고 내려놓음하고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림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돼야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알아차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저에게 사과하셨고 계속 미안함을 가지고 계신 건 알지만 제 안에서 아직 앙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과받는다고 해소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아이한테 해준 게 사과만이 아닌 거예요. 사과하고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때 "왜 그랬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엄마 마음을 알겠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엄마가 미안한 건 알겠어. 근데 내 안에 막 올라와. 이제 그동안 엄마가 무서워서 참고 있었다가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제 더 서럽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빼야 풀려요. 사과는 사과고.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네 맘 알겠어. 근데 난 싫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나는 알겠어.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알겠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보여.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나는 안 풀렸어. 마음은 안 돼. 이거예요. 이 상태가 사실 굉장히 괴로워요.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게 엄마가 그 본인의 감정을 아예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말해 주는 게 훨씬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가 감정까지 이렇게 올리게 해 주면 더 좋죠.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 그래 미안해." 했는데 애가 막 뭐 막 더 승질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러면 더 억눌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것까지 받아 줘야죠. 명상 처음 1년 6 개월 동안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음 명상을 제가 1년 6 개월 동안 했다는 거는 명상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이에요. 저는 처음 명상을 시작한 거는 중학교 2 학년 때 했었어요. 중학교 2 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여중을 다녔는데 학교 아침 자습 시간 있죠. 그때 학교에서 방송을 틀어 줬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 사립이었고 한 학년에 4 반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밀했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뭘 배워 오시고 그게 좋다고 판단이 들면은 아침 자습 시간에 학생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명상이었는데 아침 자습 시간에 이제 명상 시간을 총 15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정말 눈 감고 하는 거는 한 5분 정도? 그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렇게 아침 자습 시간에 눈 감고 5분 정도 하다 보면은 졸려요. 그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약간 졸린데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을 저는 되게 즐겼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했다가 고3 때 공부하면서 그때 굉장히 명상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거의 안 했고 기숙사 살았기 때문에 뭐 명상할 그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이제 자꾸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서 괴롭고 하면서 그때 이제 명상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편집을 못 해 가지고 원래 지난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답니다. 뭐였냐면은 제가 항상 이 팔에 끼고 다니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석 팔찌가 있고요. 하나는 노란색 고무줄을 끼고 다녀요. 알아차림도 이제 일상에서 적용하려다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알아차림해야지.' 하고 아침에 기억했다가 생활하면서 완전히 까먹어요. 저녁에 밤에 생각나요. '아 맞다. 오늘 하나도 못 했네.' 그랬다가 이제 그 단계가 쪼끔 지나면 '아 이 순간에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애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그냥 이 감정을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고무줄을 진짜 세게 팡 튕겨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줄이 쩍쩍쩍 생기거든요. 살이 막 이렇게 부어서 올라와요.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무줄을 탁 튕겨 가지고 너무 아프면 정신이 확 차려져요. 그래서 그 순간은 이렇게 올라오던 분노의 감정이 확 가라앉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 해야지, 해야지.' 하고 저 스스로한테 자극을 준 거예요.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고무줄을 낍니다. 이제는 이게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마냥 고무줄을 끼기만 해도 마음이 착 가라앉고 그 알아차림 모드로 세팅이 돼요.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추천드리고
이것도 단계가 있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무줄 낀 것도 잊어버려요. 제가 고무줄 낀 것도 잃어버려서 여기 팔에다가 볼펜으로 글씨도 썼었어요. "고무줄." 이렇게 크게. 근데 요걸 볼 생각 자체를 까먹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고무줄 뭐 이렇게 써 놓고 뭐 팔에다도 써 놓고 뭐 어디에도 써 놓아서 붙여 놓고 하는데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어 점점 뭔가 하나씩 집중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하나에 이제 이렇게 뭔가 깔때기 마냥 이렇게 몰입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기가 눈빛에 일상에서 자주 나와요. 근데 그 순간에 조금 늦게 알아차리더라도 잘 멈춰지지 않아요. 네. 이게 저는 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미친 말에 탔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뭐 격렬한 감정, 보통 분노가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 안에 분노라는 미친 말이 탁 올라왔어요. 걔가 딱 내 옆에 왔어. 미친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말이 오면 저절로 그 말에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는 미쳐 있기 때문에 막 나를 끌고 막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러면 나는 분노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요. 이제 그러다가 이 미친 말이 힘이 들면 이제 어느 순간 멈추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연습을 한다는 거는 '아 나한테 점점 미친 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걔가 자꾸 날 태우려고 해도 내가 걔 고삐를 꽉 잡고 안 탈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탔어. 탄 다음에 걔가 막 나를 데리고 미친 듯이 뛰는데 내가 '어 나 언제 탔지? 내려야 되는데.' 하면은 무서워서 못 내려요. 워낙에 미쳐 있는 말 위에 탔기 때문에. 그래서 타기 전에 알아차림하셔야 안 타기가 더 수월해요. 이럴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노란색 고무줄 끼는 거 그리고 '미친 말에 탔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걸 튕기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더 세게 튕기고 계속 튕기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미친 말 위에서도 뛰쳐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할 때 자꾸 머리로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미친 말을 가라앉히는데 그건 진정한 알아차림이 아닌 거 아닌가요? 감정을 알아주고 그 감정이 올라와도 미친 말을 안 탈 수 있을 때 있을까요? 이거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머리도 쓰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 알아차림 연습이 꼭 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은 알아차림이면 내가 아예 미친 말에 타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알아차림 수준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단계별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알아차림이 깊어지면은 그 미친 말이 저기서부터 온다도 느껴지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있으니까 타지 않는 힘도 있고요. 저의 싱잉볼 음원에만 반응이 오세요. 저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추측컨대 제가 그 싱잉볼 음원을 칠 때 이미 명상 상태에서 친 걸 녹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그냥 여기다 싱잉볼 놓고 이렇게 칠 때 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싱잉볼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치는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걸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싱잉볼을 매일 자기 전 듣는데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무섭고 어떤 날은 가슴에서 뭐가 막 올라오고 온몸에 전율이 들고 네 이게 계속 변합니다. 긴 텀에서 보면 그 변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뭐 편하게 잠만 잘 자게 된다는데 잘 자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잠이 전혀 안 오고 오히려 잠이 깨고
몸에서 반응이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나는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기도 해요. 근데 짧은 텀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내 에너지 상태가 다르거든요.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뭐 먹었던 음식,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을 얼마나 품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미세하게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무섭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자잘한 거 '이건 왜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마음에 집착심이 더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기는 반응조차 '오늘은 이렇구나.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오늘은 이런 상태인가 보다. 이런 반응을 보여줄 상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 기록을 남겨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기장 같은 거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오늘은 뭐 이랬다.' 뭐 요 정도? 어떤 겉으로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왔고 속으로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고 이런 걸 적어 보는 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패턴 같은 게 보이거나 그렇거든요. 아 네. 마나님, 신기한 게 한참 있던 부위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몸이 이완되기도 해요. 네. 이게 음 몸 반응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으로 움직이는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범위가 넓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정말 물구나무도 하고 무슨 소리도 나오고 어 동물 소리도 나오고 '이게 사람 소리가 맞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어쨌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저 그냥 바라보는 거, 알아차림 상태로 그냥 바라보는 거. 바라보려면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허용한다는 거는 힘을 빼고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래 너 맘대로 해 봐라.' 그럴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허용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려면 명상하는 그 공간과 시간이 내가 편해야 돼요. 문 밖에 누가 듣고 있을 것 같아. 문 밖에 누군가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아 하면 너무 불안해서 온전히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하는 겁니다.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내면 정화하면 짐승 같은 울음소리도 나고 소리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정말 '내 몸속에서 이런 이런 소리가 나나?' 그런 종류의 소리 많이 나옵니다.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면 3 주쯤 되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나는 알아차림을 연습한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알아차림 연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봤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작년까지 수업을 몇 번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음 2 주 2주 커리큘럼으로 했었고, 그다음에는 4 주로 했었다가 많이들 이게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4 주로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이제 6 주 차로 좀 더 늘리고 천천히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 경험상 한 3 주차쯤 되면은 명상을 처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3 주차쯤 되면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힘들다는 게 이제 제 영상을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뭔가가 가라앉아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거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은 그냥 다 가라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 억눌려 있는 것들을 어 올라오는 거를 막는 상태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한다, 알아차림 연습을 한다는 거는
그 자꾸 억눌려 있던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누르는 힘을 자꾸 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빼는 힘을 얼마큼 뺐냐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금방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한 3 주차쯤 되면은 힘들어하셨어요. 그 올라오는 감정들이 유쾌한 게 아니고 힘든 감정들 뭐 괴로운 거 뭐 불안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그걸 또 알아차림하고 흘려보내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거든요. 윗바사나처럼 했어요. 예. 알아차림 자체가 이제 윗바사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 앉아서 가부좌 틀고 또는 그냥 앞바다리 자세로 명상식으로 했냐, 그걸 얼마나 일상에서 적용을 잘 했냐. 사실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8 시간을 잔다고 하면 24 시간 중에 8 시간을 빼면 16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생각을 관찰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관찰하는 거는 거의 초반 단계예요. 그거를 좀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깊은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피상적인 게 점점점 연습이 되고 깊어지고 하다 보면 정말 어느 한순간에 한 단계 탁 깊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본인만이 느껴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딱 요 정도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과 감정, 분노라는 감정 뒤에 있는 과거의 기억이 순간 딱 연결이 돼요. 그게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기도 하고 어 이 감정이 어렸을 때 언젠가 느껴봤던 그 감정과 이렇게 찰커덕 달라붙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이게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게 뭐지?' 싶으실 텐데 경험을 하시면 '아 이거였구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들을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냅두면 저절로 올라오면서 느껴지고 들리는데 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가 들리는데 통제한다는 거는 '걔를 빨리 올려야지, 올려야지.' 아니면 '억눌러.' 이렇게 하는 건 통제죠. 통제의 전혀 반대가 알아차림인 거고요. 이 알아차림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빨리 갈 거야.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 이러면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본 모드가 사람의 기본 모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 거야. 나는 알아차림할 거야.'라는 의도는 가지지만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 요거밖에 안 되지? 아 저 사람 부럽다.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자꾸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마음이 끼게 되죠. '아 내가 지금 통제하려고 했구나.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그 중심 그런 자리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수업은 음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글 거기에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지금 7-8 월은 애들 방학이라서 제가 지금 시작하기에는 여력이 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들 방학 끝나고 가을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명상은 일단은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뭔가 상태가 확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어 제가 1 년 6 개월 걸렸다고 한 건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빨리 된 거예요. 정말. 정말 길게 보셔야 되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정화를 끝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우리 엄마 죽어서 내가 그 장례식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쪼끔의 후회 없이 보내 주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의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제가 "집착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집착을 하면 안 돼."라고 혼자 생각하시고 '집착 안 하니까 빨리 되겠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집착 안 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정도까지 되셔야 하면서 내 상태를 또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또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런 반복을 수없이 하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하루 종일 하려고 할 때 너무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면 이것들을 정리해서 보아 주어야 할까요? 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요. 아니면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를 때 '이렇게 힘든 걸 몰랐구나. 미안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알아차림 처음에 이제 연습하다 보면요. 어 이렇게 하루 만약에 뭐 그냥 뭐 낮 1 시부터 5 시까지 연습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놨다고 쳐도 그 4 시간 동안 진짜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감정 없는 줄 알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고 혼자 있으면, 근데 혼자 있어도 막 미친 듯이 올라온다는 걸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나 올라왔어. 그래서 이걸 느껴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또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럼 너무 정신없거든요. 막 하다가 아 이렇게 하고 쓰러져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상을 하나 정했어요. 대상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남편이면 남편, 아이면 아이,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이렇게 대상을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올라올 때 해야지. 오늘은 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차림해야지. 이렇게 하거나 어떤 종류의 감정, 분노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되지?'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아이한테 분노가 올라올 때 이때만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과 감정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좀 더 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소주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명상하시는 분들은 "차크라를 꼭 뚫어야 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차크라를 뚫으면 정화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화가 되면 차크라는 저절로 뚫려요. 그리고 차크라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이제 모여 있는 집합소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언제죠? 1 개월 전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커뮤니티 글에 이런 말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 치유에만 매달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차크라를 뚫는다는 거는 에너지 치유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제 결론은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뚫어도 또 막혀요. 금방 막혀요. 정말 금방 막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에너지 치유도 같이 받으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정화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나를 알아차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런데 에너지적인 거에만 신경을 쓴다, 에너지 치유에만. 에너지 치유의 대표적인 게 싱잉볼이에요. 싱잉볼 소리에 듣거나 싱잉볼 뭐 세션에만 너무 몰입을 한다, 내 마음 알아차리는 거는 연습을 안 하고 그러면 어 싱잉볼 세션 한 번으로 10 만큼 뚫어 놨는데 내가 그다음 날 일상생활 하면서 알아차림이고 뭐고 내 마음 보는 거 연습 하나도 안 하면요. 다시 반 이상 다시 막혀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베스트입니다. 어. 근데 둘 중에 꼭 뭔가 한 가지만 해야 된다 하면은 자기 마음 보는 걸 해야 돼요. 알아차림 연습하고 명상하고 이러는 거요. 제가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것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그 마음 공부하면서 그 고비 넘기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에너지 뭐 그러니까 싱잉볼 세션, 에너지 치유 이런 거를 그때 적절하게 받으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무의식 정화가 되고 나면 눈빛이 달라지거나 외모가 바뀌나요? 우선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나면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1 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눈동자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다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무의식을 정화한다라는 거 자체가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꽉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몸 여기저기 진짜 다 있어요. 이걸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그걸 느끼는데 진짜 허벅지에도 있고 무릎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온몸에 다 저장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덜어지거나 그러면 이 온몸의 곳곳에 저장되어 있던 게 빠져나가니 몸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쵸. 힘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사니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몸이 당연히 이완이 되고 이완된 만큼 근육도 내가 내 감정이 고대로 표현되면서 편해지는 거죠. 얼굴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요. 저도 제 감정이 억눌려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크게 억눌려 있는진 몰랐어요. 알아차림 자주 하진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대부분의 것들을 억누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올해 42 거든요. 42 살인데 1 살째 태어나서부터 감정이 억눌렸다 치면은 42 년치의 감정이 억눌려 있던 건데 와 그게 힘이 얼마나 셀까요? 그쵸. 제가 저의 아이들 지금 제가 아이 2 명이 있는데 12 살, 8 살이거든요. 그 첫째가 지금 12 살인 첫째가 8살 때 제가 그 아이 무의식 정화하는 걸 도와줬어요. 어 근데 그 8살 아이한테서도 그걸 도와주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풀어졌다 제가 판단이 들었을 때 정말 제 아이 눈동자가 바뀌더라고요. 눈동자에 뭔가 오기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다면은 눈동자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그렇게 제 큰애한테 하는 걸 보고 둘째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나의 상태를 알면 남 탓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 안에 뭐가 얼마큼 억눌려 있는지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사회생활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정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 그걸 풀어 준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지금 12 살 5 학년 남자아이인데 오히려 그 8 살, 7 살, 6 살 이럴 때보다 지금 애교가 더 많고 더 많이 앵기고 오히려 그때는 앵기지를 않았어요. 막 말도 무섭게 하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요. 엄청 엄청 애교가 많고 어 그 눈빛이 변하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저희 아이. 근데 제가 그걸 매일매일 작업을 해 줬는데 음 그러면서 저도 울고 애도 울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애가 정말 한 거의 3달 걸렸어요, 애 하는데. 근데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눈동자가 쪼끔씩 변하면서 어 완전 풀어지더라고요. 자녀의 무의식 정화를 어떻게 엄마가 해줄 수 있을까요? 싱잉볼 세션으로 해 주신 건가요? 일단 저는 그때는 싱잉볼이라는 걸 몰랐어요. 음. 저는 제 무의식 정화까지 다 끝난 다음에 싱잉볼이라는 거를 우연히 알게 됐고, 이때는 제가 저 무의식 정화 작업을 할 때나 저희 아이 해줄 때는 몰랐고요. 저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됐었어요. 제가 저의 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그 1년 6 개월 그 기간 중이었는데, 저의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는 순간이 이제 쪼금씩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아이한테 하고 있는 게 애가 애가 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화풀이 하듯이 애한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가운데 눕고 이제 이쪽에 큰애가 눕고 이제 이쪽에 작은 애가 눕고 항상 이렇게 잤었는데, 밤에 불 끄고 누워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애한테 미안했던 기억 먼저 꺼내요. "네가 몇 살 때 우리 어디 갔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가 눈이 땡그래져요. '이 엄마가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지?' 막 이런 식이에요. '나한테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때 엄마가 너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잘 몰랐어. 엄마 잘못했어." 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줘요. "어떤 사건에서 엄마가 이런 마음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 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해요. 그럼 처음에는 애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지?" 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애가 말을 해요. 막 울면서. "맞아. 그때 그랬어.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울어요. 애랑 같이 울어요. 첫째랑 같이 하고 있는데 둘째도 갑자기 껴 가지고 갑자기 "나도 그때 서운했단 말이야." 하고 막 얘기해요. 그럼 셋이 같이 울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해요. 그러면 그 단계가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사과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겠죠. 애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엄마 근데 그때 거기 공원에서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알게 돼요. '아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애한테는 그게 상처였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쪼끔 더 잘 다룰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었고, 제가 싱잉볼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애들 가끔 싱잉볼 많이 쳐 줘요. 한때는 정말 매일 쳐 줬었고, 그리고 애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유 없이 뭔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 주거나 해요. 그러면은 애들은 어른보다 이제 안에 억눌려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반응이 정말 정말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애들이 자기가 어디 아프면 갖고 와서 혼자 스스로 쳐요. 조금 정화가 되었다고 느낀 후에 점점 더 큰 감정들이 올라오거나 올라오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흔할까요? 네. 그렇게 이루어져요. 음. 제가 한번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제 내려놓음, 내맡김을 이제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하느님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우주의 질서, 우주, 뭔가 근원의 존재 이런 대상에다 맡겨도 되고, 종교가 있다면 믿는 그 종교의 대상에게 맡기세요.
그분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느님에게 맡기신 거죠. 맡기고 다 맡기면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거든요. 또 알아차리면 내맡김도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신랑한테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겼대요, 자기 집에. 근데 그때 자기 자꾸 분별심 '나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그것까지 다 하느님에게 맡겼대요. 일단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더 쉽게 내맡기고 받아들이게 돼요, 겸손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 큰 흐름도 좀 보여요. 아주 뭐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그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상처가 올라오면 눈물이 핑 돌고 슬프기까지 해요. 격한 표현이 안 나와요. 네 괜찮아요. 격한 표현이 꼭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어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있어요 정말. 기질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그냥 눈물이 찔끔 나오고 마음이 여기가 쪼끔 아프다, 슬프다 정도까지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들이 딱 고 사이즈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막 슬프고 엄청 슬프고 격하게 슬프고 한데 내가 그동안 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마음껏 올라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얘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누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차림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원인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눈물이 핑 돌고 슬프기까지만 한 그 감정을 계속 알아주고 자꾸 거부 안 하고 "왜 요것까지만이야? 너 더 올라와야 빨리 끝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얘가 '뭐야 나 이용해서 너 빨리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딱 올라오는 거 고대로 다 받아주시면 돼요. 고것만 받아주셔도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알아서 올라올 애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것만큼 느껴주고 올라오는 거 허용해 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점점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냥 지금 올라오는 그 상태까지만 느낄 수 있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속 느끼고 아니면 뭐 또 다른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내 안의 감정, 생각, 기억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죠. 그러면 그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의도적으로 하냐 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단체 명상을 하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혼자 명상이 더 효율적인가요? 단체 명상한다고 다 눈치를 보진 않아요. 어. '아 내가 단체 명상을 하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게 있구나.'라고 나에 대해서 어 '아 나는 그렇구나.'라고 한 가지 이런 거를 상태를 알아차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내 상태가 이렇구나.'를 알아차림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 명상을 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면 아마 명상이 아니어도 타인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시게 될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불편해지죠. 불편해지고 사람이 당당해지기 힘들어요, 타인의 눈치 앞에서는. 아 내가 명상을 하면서도 좀 자유로워지려고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하는 곳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아 내가 그렇구나.'가 인정이 되면 그렇게 안 할
확률이 높아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미래를 보는 눈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어 알아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싫어.'라는 의도를 세웠다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 눈치를 보려고 할 때 그걸 알아차림했을 때 그 순간에 내 의도를 세워서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 생활이 변해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번에 한 번에 탁 바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쪼끔씩 쪼끔씩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명상을 하고 싶은데 명상하는 그 단체 명상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눈치를 안 보는 연습을 하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 나는 한 번에는 좀 힘들겠다.' 하시면은 혼자 명상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느낄 때 쪼끔씩 '나는 눈치 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세우시고 반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딱 그 반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 용기 내면 두 번째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한 번의 용기, 두 번의 용기, 세 번, 네 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내 삶에 연속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삶이 정말 '내 운명이 쉽게 바뀐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번 딱 용기 내시고 '이렇게 하는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일단 한번 해 보고 두 번째는 그때 생각하자. 그렇게 해 보시면은 마음이 좀 더 편하게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 친구가 저에게 관심이 덜하거나 무심하게 행동하면 너무 서운해서 삐지고 연락을 하기 싫어져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같은데 의식적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인정이 안 돼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 '부모에게서 온다.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이 마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하시면요. 부모님을 파야 돼요. 남자 친구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자꾸 느껴보려고 해야 돼요. 부모님과 같이 사신다면 이제 접할 일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그걸 볼 때 느껴지는 뭐 생각과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걸 자꾸 느껴보시려고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호돌오돌 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왜냐면 음 사회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 그럴 연습 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난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감정이 억눌려서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걸 둘러싸고 벽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쪼끔이라도 완전 다 부시면 정말 좋고 쪼끔이라도 이 금이 가게 해서 이 감정에 약간 터치라도 돼야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이 알아차림인데 처음부터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라고 하면 못 해요. 왜냐면 이미 마음 상태가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쪼끔이라도 좀 차분해져야 알아차림이 되는데 음 마음이 너무 이런 상태예요. 100 도씨 넘은 물 같은 상태예요. 막 뽀글뽀글뽀글하고 있어요. 이 물이 좀 잔잔해야 '이 안에 물 안에 뭐가 들어 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물이 너무 뽀글뽀글뽀글하게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기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뽀글뽀글 100 도씨로 끓고 있는 물을 온도를 쪼끔 50 도, 40 도라도 낮춰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 명상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명상만 해서는 안 되지만 명상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은 가장 기본이에요. 명상을 하루에 5 분, 10분, 그거 힘들면은 하루에 1 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하셔야 돼요. '아 시간 나면 하지. 오늘 지금 원래 뭐 아침 6 시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만 저녁에 해야지.' 이러면 이미 이미 좀 힘들어요. 자기에게 그럴 여지를 이제 충분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내가 정한 시간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명상을 일단 1 달, 2 달이라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직접 대면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자꾸 느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여기를 마치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